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 심석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심석희 선수가 21살 되던 해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20일 정도를 앞둔 시점에서 심석희 선수가 갑자기 선수단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 16일이에요. 제가 이제 다양한 기사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미 심석희 선수가 이탈을 한 이 날짜에 심석희 선수의 부모님이나 또는 뭐 지인이 문화체육부 쪽에 관련 내용을 제보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 뭐 뇌피셜이에요, 요거는. 왜냐하면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1월 16일 날 이미 수사기관 측에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실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들어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당시 공소장에는 이 심석희 선수 말고도 2011년부터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까지 이제 추가가 된 공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재범 코치가 한 명만 때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당시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상습 상해 혐의로 이 조재범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하죠, 법원에. 근데 이제 기각이 됩니다. 기각 이유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건이 뭐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그가 이제 빙상연맹에서 상당히 뭐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심석희 당시 사건이 커진 이유가요. 그 바로 다음 날인 1월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전날인 16일 날 심석희 선수가 이탈을 했으니 방송화면 카메라에 안 잡혔겠죠.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저기 뉴스 중계화면에 심석희 선수 안 나왔어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 간판급 스타가 자리에 없으니 이상하죠. 근데 이때 이제 밝혀진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조재범 코치랑 다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요, 이 사람들이 심석희 선수가 폭행으로 인해서 이탈을 한 건데 감기 몸살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거 허위 보고를 해버려요. 대한체육회에다가. 근데 이제 2018년 1월 18일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문 대통령이 17일 날 방문하고 그 다음 날에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빙상 관계자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실이 더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1월 18일 날 심석희 선수는 선수단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커질 대로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빙상연맹에서 이 조재범 코치를 코치 직무정지를 시켰고요. 국가대표 코치진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제 1월 23일 날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합동으로 이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1월 16일 날 선수촌의 한 밀폐된 공간에서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가 아니고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라는 게 검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석희 선수는 당시에 이런 폭행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1월 16일 날 선수단을 이탈을 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심석희 선수가 얼마나 다쳤냐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뇌진탕 증세까지 겪었다고 하니까 그냥 폭행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폭행 사안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조재범 코치는 2018년 1월 말일경에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한국에서는 이 스케이트와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를 보게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양반이 뭐 인맥이 좋은 건지 얼마 안 있다가 중국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를 또 맡아요. 조재범 코치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이후에 이제 심석희 선수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로 뛰긴 뛰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3000m 계주 우승한 거 빼고는 모든 종목에서 예선 탈락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8년 9월 조재범 코치는 법원으로부터 이제 징역 10월에 선고를 받게 되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항소는 했어요. 조재범 코치가. 현재는 이제 법정 구속된 상태고요. 수원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불거진 사건,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2019년 1월 9일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가 폭행 이외에 17세 때부터,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가 17살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게 1월 8일인 거고요. 사실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17일에 조재범 코치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이미 법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이 성폭행 사건을 얘기를 했고 추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월 경에 이 사건은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다만 언론에 이제 알려진 게 1월 8일 경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당시에 이제 경찰이요, 이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이 당분간은 좀 언론에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비밀 유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 고소를 접수하고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재범 코치의 뭐 휴대폰을 압수한다라든지요, 그러기 위해서 좀 자제를 부탁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고 공판 앞두고 12월 17일 앞두고 변호인이 의견 진술 앞두고 이 심석희 선수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대요. 근데 이 자리에서 심석희 선수가 이 변호사한테 성폭행 사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존 폭행 혐의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추가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18년 12월 17일에 진행된 이제 최종 선고 공판이 조재범 코치가 징역 10월을 받았거든요. 1차 선고에서. 근데 이제 이거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항소를 해서 열린 재판인데, 이때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혐의로 지금 추가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선고 공판이 원래 1월 14일로 밀렸는데 지금은 또 미뤄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추가 고소가 들어오니까 수사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원래 이제 조재범 코치는요, 이 폭행 혐의만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총 심석희 선수 이외에도 4명의 선수가 더 같이 고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4명에 대한 합의는 지금 다 이뤄진 상태였대요. 그래서 원래 전망대로라면은 초범에다가 합의 한 점, 그리고 뭐 주변인들이 좀 탄원서도 좀 넣어줬나 봐요. 좀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석희 선수 측에서 이 12월 17일까지 끝까지 합의를 안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성폭행 관련된 내용까지 고소장을 접수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완전 변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양반이 지금 뭐 물밑 작업을 잘 펼쳐가지고 이게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심석희 선수가 끝까지 합의 안 하고 추가 고소를 하면서 지금 이게 항소한 사실 자체가 징역 10월 살고 나오면 됐던 것을 지금 이제 성폭행 혐의까지 엎어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집행유예고 뭐고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지 형이 줄어들 확률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하필 이 시점에서 심석희 선수가 이 내용을 폭로를 했을까? 일각에서는 이 조재범 코치가 나머지 4명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한테도 합의를 막 좀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이거 좀 무리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또 이제 심석희 선수가 또 불쾌했겠죠. 그래서 추가 고소를 한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사실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심석희 선수가 언론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심석희 선수의 추가 고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합의받던 그 4명의 선수 중에 2명은요 합의를 취소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엄벌 탄원서를 또 따로 냈대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괜히 항소했다가 이게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재범 코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1월 9일경에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자기는 이제 절대 그런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무고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일이 이미 커질 대로 너무 커졌어요. 청와대에 이미 조재범 강력 처벌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미 청원을 했다고 하죠. 뭐 이제 1월 14일 이후에 최종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수사가 잘 진행돼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이슈가 하나가 또 생겨요. 뭐냐면